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지만 기대감은커녕 최악이라는 평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24년 7월 31일 대통령 윤석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감히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탄핵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부터 해서 야당이 너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저렇게 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할 수도 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심판을 받고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일주일 뒤에 나와가지고 담화를 했어요. 그때 네. 담화와 함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 그동안 정치를 2년 동안 안 해왔어요.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타협과 이 대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결과를 내서 국민들께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 정치 실종 상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뀌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 보십시오. 변한 게 뭐가 있죠? 아무런 정치적 공간 자체가 열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야당과 당연히 대화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저는요, 이참에 방송통신 이 관련된 법안 자체가 어차피 새롭게 민주당 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면요. 2인 체제로 계속해서 가도 된다라고 여당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야당은 2인 체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결을 해가지고 2인 체제가 옳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든지 네. 아니면 2인 체제 안 되니까 이거는 다시 3인 체제든 4인 체제든 어떤 규정을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2인 체제가 옳다고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의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저는요. 대선 선거의 전리품으로 그냥 방통위가 전락해버린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위헌 체제, 2인 체제에서 결정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무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혼란을 불가피하게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자마자 네. 하루 만에도 탄핵될 수 있는 일을 2인에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 딱 이유 하나에 그렇습니다. 전 그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이사진 선임도 거의 수십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1분 48초입니다. 한 사람 심판하는 한 사람 네. 고르는데 그 과정 자체도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는 결국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가결시킨 유일한 이유는 2인 체제로 위헌적이다. 그게 위헌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문진이라든지 또 KBS라든지 이사를 순식간에 땅땅땅땅땅땅 해서 임명을 한 게 그게 위헌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같이, 그게 탄핵 사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물론 이제 헌재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네네. 예, 반론을 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 제가 대통령실 인수위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의 방송통신 미디어의 분야를 제가 맡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2인 체제 자꾸 이제 위법성 제시하는데 2인 체제가 위법하다 한다면 이번에 김현 의원이 왜 4인 체제로 가자고 냅니까? 2인 체제가 정당하니까 2인 체제가 정당하지만 2인 체제가 좀 조금 부족하니까 4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2인 체제 정당성을 민주당이 그건 인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법원 판결도 2건에 걸쳐서 MBC 권태선 이사장 건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이 뭐였냐면 2인 체제가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위법은 아니다였습니다. 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8월 12일로 도래된 양쪽 KBS와 MBC의 그 이사진을 구성하는 그걸 가결한 겁니다. 네. 적법하고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안 하면 오히려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걸 했다고 탄핵을 합니다. 빨리 했다는 거죠. 1분 40몇 초 빵빵. 충분히 그거는 검토하자. 능력에 대한 문제지 그게 위헌적 시비가 될 수는 없죠. 잘 들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채 이거는 의원이 지금.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네. 이게 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방통위 산하기관장 인사 2건 난행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합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공직자가 탄핵 안 당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활용했고 시기적으로 도래한 이사진을 개편했을 뿐인데 네. 그 의결했다고. 그리고 2인 체제는 이미 법원에서도 옳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또는 직무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있으나 법을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탄핵은 뭡니까? 위헌이거나 위법을 했을 예. 때 탄핵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저는 김홍일, 이동관 그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헌재 판결 저는 길게 가지 않느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이 워낙 단순해서 예. 아마 올 연말 안에도 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이렇게 되면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것. 지금 1인 체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송통신만 합니까? OTT도 하고 글로벌 통신 예. 문제도 해야 되는데 방통위 12월까지 전파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박장환 교수님. 네, 짧게 좀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헌재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시청료 징수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다. 잘한 건 아닌데 위법은 네.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최소한의 행정 안정성.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료 징수권 같이 어떤 행정의 그 연속성 문제, 안정성 문제를 있어서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인사 문제예요. 언론의 소위 말하면 중립이라든지 예. 언론의 자유 문제입니다. 이 언론 장악의 문제로 가면은 이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탄핵소추안 전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도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관례를 위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례. 그러니까 예.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 중대하게 있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가요. 관례에 위배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2인 체제가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면은요. 민주당이 빨리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해야죠. 지금 반년이 넘게 추천을 안 해서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야당은 그걸 추천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뭔지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5월 23일에 YTN 집행정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제 위원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2명이 제적위원이니까 2명이 참여해서 의결했으면 적법하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해요. 자, 우리 국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적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입니다. 예. 3분의 2가 필요할 때 3분의 2가 몇 명입니까? 200명이죠. 그런데 만약에 3명이 사퇴하거나 뭐 의원직을 상실해서 297명이 돼요. 그러면은 그 3분의 2는 200명입니까? 199명입니까? 당연히 199명이죠. 지금 방통위는 제적위원이 2명입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고 추천도 안 된 사람을 3명을 집어넣어서 5명 중에 몇 명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이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관, 김홍일 두 전임 위원장과는 다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직무가 정지됐어요.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되면서 가결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지만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 이동관, 김홍일 그 위원장과는 이진숙 이 지금 탄핵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대통령실과 또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버티기로 간 걸까요? 결정을 한 걸까요? 현안이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와 MBC에 대한 그 이사회 의결을 했잖아요. 심의사회. 8월 12일이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MBC와 KBS가 이사진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을 추천하든 새로운 뭐 집행부를 구성하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걸 처리했으니까 자 급한 불은 껐으니까. 급한 불도 껐고 그다음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언제까지 민주당이 탄핵 안 내면 사퇴시키고 언제까지 또 사퇴시키고 새로운 사람 임명하고 이 고리의 악순환을 끊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것이야말로 빠르게 끝날 것이고 또 저는 제가 보기에 직위 유지될 기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롯이 민주당이 이제는 그 역풍을 감당해내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12월 말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은 이런 어떤 무도한 야당의 공세를 저는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건 한번 받아보는 게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개원한 지 2달 동안 이 법안 처리는 민생 법안 처리는 하나도 안 왔는데 탄핵안만 7번 이거 좀 국민들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따갑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글쎄 지금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첫 번째 법안은 지금 국정 운영의 중심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도 그렇고요. 모든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은 정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한 거예요. 민심의 심판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언제든지 우리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어쨌든 대통령이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대결주의적으로만 계속 가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닥치는 게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도권을 대통령 때문이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강공, 탄핵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대통령 때문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대한민국 국회가요. 1948년 재헌국회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대 국회까지 72년 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8건입니다. 네. 지금 22대 국회가 문을 열어서 2달하고 5일 됐거든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7건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해서요. 방통위원장과 그 직무대행까지 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이에요. 이동관 위원장 3번,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1번, 이상인 직무대행 1번,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까지. 방통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기관 전체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요. 그런 걸 하라고 힘을 몰아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방통위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고 방통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을 하는 곳입니다.